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이번 주도 너무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 주 중대한 이벤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벤트를 좀 훑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 CPI가 있었죠. CPI가 4.2 정도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높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PPI도 역시 높은 수치가 나왔고, 우리나라 한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스페이스X가 결국 상장을 했어요. 공모가 135달러로 해서 시총이 뭐 2천조 원 넘는 수준으로 기록이 됐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곧 체결한다는 뉴스까지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자, 다음 주도 여전히 중대한 이벤트가 남아있어요. 변수가 있고 변동성이 여전히 심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다음 주는 역시나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0.75%포인트인데 지금 1%까지 올릴 예정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냐면 1% 이상은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은행도 금리를 올리더라도 1%에서 더 이상 안 올리고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1%포인트 이상 올린다 그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재개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반영이 됐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나올 수 있고, 또 미국의 FOMC가 이제 곧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케빈 오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모델로서 활동을 할 텐데, 이 케빈 오씨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 이게 중요합니다. 케빈 오씨가 8일이죠. 목요일날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지금 최고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빈 오씨는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기 바라지만 케빈 오씨는 현재 이 물가 상태를 굉장히 좀 추이를 지켜보자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동결에 대한 부분들로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동결로 가더라도 또 하반기 내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한다고 하면 정말 뭐 주식이 또 박살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택이 될 것인가, 그쵸? 이게 정말 될 것인가, 정말 되는 것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미국 이란 협상이. 그 다음에 격가지로 본다면 오픈 AI의 어떤 상장 소식, 그 다음에 엔트로픽 상장 소식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고, 그럼 여기에 이제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상당히 시총이 크기 때문에 비중 자체도 크고, 나스닥 지금 전체 시가총액 거의 10위권 안에 들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패시브 자금이 쏠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계속 평가를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더 많은 자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반도체 빅테크들, 이런 기업들이 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스페이스X로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오픈 AI는 엔트로픽마저도 상장이 이제 가셔야되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려감들이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스페이스X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벅찬데, 오픈 AI나 엔트로픽까지 상장이 이루어지면 이 두 기업도 엄청난 가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빅테크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럼 시장에서는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 강제 매도가 나오면서 또 이 시장이 또 출렁거릴 수 있는 상황들까지 나중에는 봐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돼요. 근데 금리 인하가 안 되는 상황이더라도 동결이라도 뭔가 일단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동결을 가더라도 지금 이게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약간 이 제시를 하거나 시사한다면 정말 큰 하락이 또 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눈에 띄었던 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한국 기준으로 선업 만기 이후에 돈의 흐름이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코스피 쪽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강세지만, 코스피 쪽은 뭐 사실상 이렇게 파란 음봉이 나왔잖아요. 상승은 했지만 시초가 대비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결국 저항대를 맞고 무너졌던 것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 양봉으로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코스피 쪽에 이 삼전 닉스가 지금 쪼끔 버거워하는 모습들이 지난 목금 사이에 관측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론 이번 돌아오는 월화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좀 갇히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박스권이나 하방형 박스권이 나올 수 있어요. 하방형 계단식 박스권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 돈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냐라고 했을 때 코스닥으로 이동할 가능성, 혹은 코스피 쪽에서 그동안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군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피 쪽으로 삼전닉스의 돈이 일부가 들어간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AI 관련주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요게 이제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코스닥 수혜가 있겠지만 특히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봇이나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 쪽은 아직은 메갈머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소부장 쪽이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 월화에도 이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좀 처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돈들이 조금씩 이제 더 코스닥이나 아니면 코스피 쪽에 그동안 못 갔던 혹은 최근에 주도주였던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로 수급이 좀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제 흐름들이 관측이 됐던 부분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특히 그 코스닥은 지수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 상위 종목군이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바이오였는데 지금 바이오가 아니라 반도체가 많이 치고 올랐어요.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어닝아이피에서 주성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밑에 11호권도 HPSB 상한가 가잖아요. 그다음에 뭐 파두, PSK, ISC, 심텍, 뭐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코스닥은 바이오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코스닥의 바이오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코스닥을 다 장악해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보다는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진테크, 그 다음에 또 파두, 그 다음에 PSK, 그쵸? PSK 홀딩스, PSK,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원익 IPS. 사실 이제 제가 반도체 소부장들을 제가 코스닥을 본다고 하면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익 IPS도 상한가를 갔고 HPSB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강하게 입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것 같으니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돈이 이쪽으로 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요. 반도체 소부장이 가기는 가요. 반도체 소부장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좋은 거는 아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SNS텍 이것도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지수랑 똑같이 가잖아요. 지금 지금 코스닥은요 지수와 똑같이 가는 건 사면은 의미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지수와 다르게 가는 걸 사야 돼요. 주석 엔지니어링. 지금 지수가 코스닥은 형편이 없잖아요. 지금 폭락하고 나서 지금 이제 반등을 주는 상황들이잖아요. 어쨌든 뭐 전고점까지 트라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특히 미국 이란 이 협상이 이루어지면 이게 변수예요. 미국 이란 협상이 이제 오케이 되면 공식 체결되면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줄 수 있겠죠. 물가나 유가가 안정이 되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쪼끔씩 더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쪽 반도체나 바이오 즉 코스닥 쪽으로 자금들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정부 정책 자금, 뭐 국민성장펀드 여러 가지가 더 들어올 수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협상이 무조건 오케이가 돼야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힘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지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물론 뭐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코스닥 지수와 관련이 없는 더 강한 종목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ID 스택이라든지 또는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반등은 나올 수 있고 전고 트라이 할 수 있는데 전고점 트라이까지 할 수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간다고 하면 이런 걸 모아가는 게 맞기는 한데 내가 좀 더 빠른 수익을 빨리 수익을 챙기고 싶다. 트레이딩을 잘하고 싶다. 단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 종목을 보는 게 심텍이나 뭐 린동공업이나 파두, 이오테크닉스, HPSP, 원익 IPS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차별화가 있다는 거죠. 왜? 돈들이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코스닥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강한 종목은 약간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좀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VM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에서는 테크인도 좀 주목을 앞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공정 장비가 조금 이제 쉬어가면 테크인도 그 뒤따라 오를 텐데 테크인도 지금 전고점을 이제 넘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뛰어넘으면은 많이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좀 가는 상황들 그 다음에는 로봇이 이제 가겠죠. 뭐 레인보우나 또 현대모백스나 로보티즈나 이런 기업들이 또 업사이드가 열려 있고 또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바이오는 이제 여름에 되면서 티슈진의 임상 그 발표, 삼상 발표라든지 또 HAB의 어떤 간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AB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의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뚫어진다면 바이오도 충분히 훈풍이 나올 수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갑자기 막 20%씩 막 연속으로 급등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도 나쁘진 않아.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에 돈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우리가 놀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유리기판 이쪽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결론은 코스닥에 또 조금씩 돈이 들어오는 상황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또 전공정 쪽으로 여러분들 특히 목금에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잘 보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